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약주 이렇게 각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좀 크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잭슨홀 고용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가동이 되고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정 업종에 매도가 좀 집중해서 좀 수급이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수,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매수를 이어갔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고요. 업종으로는 반도체는 부진했고 2차 전지와 제약주가 강해서 여전히 시속 게임,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올라간 나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했던, 그러니까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간 하루였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는 조금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또 몇몇 특이한 어떤 재료들도 반영이 됐거든요. 우선 엔비디아가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죠.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엔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 그다음에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AMD 경쟁사의 어떤 새로운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강했던 SK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만 원 고지 안착하는 게 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눌리면서 지수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매수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약주 쪽에 좀 재료가 있었죠.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유한양행에서 이제 재료를 만들어냈고 또 미국에서 일라일리가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하고 제가 항상 시소 관계 있는 종목이 있다. 최근 들어서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잖아요.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붙으면서 하이닉스 아래 내려가는 시소, 삼성바이오 이번에는 올라가는 시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업종별로 시소 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호재성 재료 나올 때 기관 투자자들은 걷다 대고 이제 매도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원래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좋게 보면, 몰랐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급등하니 매도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미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매도하면 되겠구만, 다 노출됐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어떤 쪽이 더 맞을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약주가 움직임이 좀 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밀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IT 쪽이 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그 외의 종목으로 매수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약과 반도체가 그런 측면에서 엇갈림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움직인 게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소가 이 두 개 쪽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2차 전지도 움직였잖아요. 굳이 뉴스를 갖다 붙이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상당히 안전하고 경쟁 우위가 돋보일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도 이제 증권사분 올려주신 자료 보니까 탄산리튬 선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 바닥 친 거 아닌가 업황이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6%나 올라가고 장중에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도 제법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수급 블랙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수급 블랙홀이 돼버려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지수 자체도 빠졌습니다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많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시작할 때 시장 자체가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일방적으로 많기가 어렵고 순환매 돌고 좀 차별화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료나 자금 구도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와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뉴스들 보면 오늘 이 뉴스 많이 나오던데
미국의 이제 고용 데이터가 오늘 수정돼서 발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용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손을 볼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거의 3분의 1을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만약에 저렇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거는 좀 왜곡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 저건 아마 이민자들이 취업한 수치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르게 발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뭐 미국 경제가 나빠서 기업들이 실제로는 안 뽑았는데 많이 뽑힌 걸로 잘못 잡히고 그런 측면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 괜히 악재로 만들려면 또는 연준에서 0.5 한번 내려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압박용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건 뭐 대단히 위협적인 재료는 아닌데 자꾸 저 뉴스 나오는 게 이제 혹시라도 좀 이용하려고 하나 뭐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는 좀 계속 봐야 되는 게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별로 이번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수출 데이터 자체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했던 것 대비 크게 뭐 다르게 평가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에선 뭐 외국인들 오는 시장 참여가 매수매도 합이 4조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고 선물은 4일 연속 매수. 코스닥 되게 많이 팔았는데 사실 저거 그 제약업종 매도한 게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본다면 뭐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도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뭐 종목 매매한 거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 제약 쪽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인데 붙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있었고 매도 1위는 이제 SK하이닉스인데 유한양행이 또 오늘 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2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유한양행이 순매도 1위인데 거의 2천억 팔았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보면 뭐 또 그렇게 또 매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 보면 오히려 순매수를 지키가 됐으니까 이제 기관은 비교적 열심히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업종별 특징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담은 거 또 역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담은 거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특정 업종을 담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이 이제 매도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2차전지 쪽 매수하고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 외에는 뭐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약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역시 약간, 그 외에 뭐 반도체는 좀 매도 쪽의 종목이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미증시 8일 연속 올랐다가 나스닥 S&P 500은 연속 올랐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참고로 우리 증시는 연속 상승이 끝난 다음에는 되게 고전하는 패턴을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속 상승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었고 조금 숨고르게 한 다음에 좀 한 번 더 상승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뭐 또 통계하고 실제로 가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의 특징이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미국 투자자들이 이번 급락을 계기로 메가세븐의 주가가 충분히 조정으로 인해서 싸졌기 때문에 러셀 2000에서 오히려 이제 메가세븐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요 구도가 고정이 되는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대규모 순매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기조를 그렇다고 유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국인이 적어도 팔진 않고 있잖아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크게 방향을 잡지는 못하지만 종목 장세는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속 게임 제가 뭐 계속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가 하이닉스 보여드리면서 이게 좀 시소관계다. 근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2차전지 같은 낙폭주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차전지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다른 낙폭과대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낙폭인데 그냥 최근에 올해 한 2분기 때부터 계속 내려가기만 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폭주들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여튼 그 연준의 어떤
발언 지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수치화시킨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플러스권으로 가면 매파적이라고 보고 마이너스권으로 가면 이제 비둘기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2021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비둘기적인 이제 시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증시 움직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저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기로는 좀 불안한 요인도 없진 않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후유증,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세게 나온 다음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뭐 뚜렷하게 지금 주포는 없잖아요. 뭐 외국인들 골라 사는 거지 뭐 주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는데, 대체로 이제 미국의 어떤 돈 풀기, 그러니까 돈을 옥죄다가 그거를 지금 풀어주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은 된다. 그래서 종목들 어떤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